자, 이 주제만 나오면 본 교수가 조금 속된 말로 발광해요. 발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논의가 전제로 우리 군 법무관들이 군인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특히나 군인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을 똑같은 평면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저는 좀 충격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 충돌론이에요. 자, 이 부분 봅시다. 충돌론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잘 보세요. 충돌이라고 하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충돌, 그걸로 이해하면 돼요.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차와 차라는 대등한, 그렇잖아요. 대등한, 우리가 이쪽도 차고 이쪽도 차고 충돌. 물론 뭐 자동차와 행인, 충격이라고 하죠. 근데 충돌, 충격. 하여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돌은 자동차와 자동차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같은 자격, 뭐 같은 법적 성격의 것들이 서로 부딪혔다. 또 하나 충돌이라고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우리 왜 수컷 다 자란 이 뿌리 나 있는 그 사슴들이 서로 어떤 목적 때문에 싸움을 하고 뿔로 부딪힌다. 이런 의미로 충돌.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휘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그리고 부하가 그로 인해서 내가 저 명령을 수명하면 나의 인권이 제한이라고 그러면 적법한 거예요. 제한은 적법한 거예요. 제한받는 건 적법하는 거라고. 위법한 침해, 이 부분의 논의가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격하는 그런 의미의 상황이냐. 뭐 이런 논의예요.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그 기준의 내용이 뭐냐.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국민의 기본권의 충돌 논의를 먼저 해볼게요. 자, 국민은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칙적으로 최대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헌법 37조 2항 예외적으로 목적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만. 목적은 그거예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넓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목적은 그거고 방법은 법률로서 국회의원이 제정해야 돼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중요한 해석이 하나가 뭐냐면 필요한 경우예요. 필요한 경우. 이 부분, 이게 바로 이 해석론인데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이라는 건 늘 앞에 적법이에요. 적법한 제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다 보니 이때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그 해석이 최대한 보장이 되는 필요한 경우. 그죠? 최대한 보장이 되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 침해가 되는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일단 목적이 정당하냐? 목적은 정당하죠.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적절하냐? 이 방법. 방법은 주로 이제 법률로서 제한하니까 법률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침해가 최소되어 있느냐?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법익이 균형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요소. 이거의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침해가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제한이냐.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목적이 정당하냐. 그리고 그 수단이, 제한하는 수단이 목적과 연결되어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까지는 객관적인 거라고.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거야.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법익, 즉 인권이 침해가 최소화되었느냐, 그 다음에 법익이 균형이 되었느냐, 이 두 가지 요소를 따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객관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사람 개개인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특별한 요소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보호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 최대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최대.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최소한 침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각 구체적인 사람 한 명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각각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보호죠. 자, 최대한 보호라는 말이 의미가 와닿아요? 이걸 이해해야 좀 이따가 지휘 권한과 부하의 인권의 충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사들한테 정확하게 소신 있게 지도할 수 있고요. 그대들은 지휘라는 표현은 아니죠. 지휘는 지휘관이 하는 거고, 지휘관의 그 명에 따라서 이제 그 지휘를 전달하거나 지도하는 거지. 지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정확하게 병사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국민의 인권의 제한, 적법한 제한, 그 적법한 제한을 지나가면 위법한 침해가 되는데, 이때 이 적법한 제한에 바로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보호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먼저 얘기하면 중대장이 명령을 내릴 때, 그리고 행보관이, 그리고 그대들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해서 지도할 때 병사들 한 명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정,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애가 무슨 일이 있으며 어제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개별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의무냐, 지금 그거 따져보는 거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어, 대한민국에. 지금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경우에는 뭐다? 국민의 경우에는 바로 이 필요한 경우가 최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바로 침해가 최소화되고 법익이 균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인 국민 한 사람 국가가 다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게. 자, 충돌이란 말은 아까쯤에 자동차와 자동차처럼 내가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가진, 기본권을 가진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야. 그걸 충돌이라고 그래. 기본권과 기본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충돌이라고 해요. 충돌이라는 말은,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말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는 다시 좀 이따 얘기하는 것처럼 지휘권은 지휘관의 기본권이 아니에요. 지휘권은 지휘관의 권리가 아니라고. 지휘권은 지휘 권한이야. 객관적 질서야. 따라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휘권과 부하의 인권의 충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하려면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해야 된다고. 자,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이와 같이 충돌했어. 예를 들어서 국민 중에 어떤 기자가 있어요. 국민 중에 어떤 연예인이 있어요. 자, 국민 중에 기자는 뭐냐면 저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아,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다. 나의 표현의 자유다. 라고 해서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해요.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기사를 써요. 그런데 이 국민인 기자는 그렇게 썼지만 국민인 연예인은 또 뭐예요? 나의 사상의 자유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국민인 기자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인 연예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되는 거죠. 이 경우에 충돌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지위 권한과 부하의 인권은 충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전에 가면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 군 법무관들이. 헌법적으로 잘못된 얘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국민과 국민 간에 인권이 충돌되더라도 다 국가가 개개인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미 법률로서 그 기준을 다 만들어 놨어요. 법률로서. 이런 경우에 언론법, 아까쯤에 예를 들었죠. 기자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주체, 어떤 기자가 내용, 어떤 내용으로 절차, 어떤 절차로, 어떤 형식으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등 이미 법률로서 기사화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떤 논의로 넘어가요? 법률로 정해놨기 때문에 다시 이 논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의 모습은 국민과 국민의 인권이 충돌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를 해결하려는 법률이 이미 국가가 입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시 기본권의 충돌 논의가 기본권의 제한 논의로 전환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이해해도 되고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하여튼 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충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고 그러다 보니 이 경우에도 어떤 기본권 하나를 위해서 어떤 기본권을 모두 포기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이때에는 기자의 표현의 자유를 이때는 연예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해서 최대한 보호 그러기 때문에 침해는 최소화돼야 되고 법익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즉 과잉금지 원칙이 이때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군인의 기본권 충돌이라고 해요. 군인의 지휘권과 부하의 인권의 충돌이라고 논의하는 거. 참, 그거예요, 지금. 그 놀이하는 건데. 뭐, 우리의 언어라는 게 입에 익으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입에 익으면. 지금 야전에서는 그걸 충돌이라고 얘기하니까, 지휘권과 부하의 인권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 충돌이 전제가 틀렸죠? 왜냐하면 지휘권은 지휘관의 권리가 아니에요. 지휘관의 권한이에요, 권한. 자, 권한이라는 거하고 권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권한과 권리의 차이는 이 권자가 뭐냐면 저울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저울 들고 저울질 한다. 자격. 저울질 하는 자격. 이게 권자라고. 똑같아, 권자는. 근데 리는 뭐냐면 권리. 리는 뭐냐면 이 저울질을 해서 내 사적 이익을 취한다. 그건 권리야. 그런데 이 저울질을 해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권한이야. 근데 왜 한을 붙였냐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이 완장을 채워주면 공익을 위해서 완장을 채워주면 사람들은 반드시 겉으로는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하게 돼 있단 말이야. 권력은 썩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로서 그런 사람에게 한계를 지어준 거야. 한계를. 네가 완장을 찾지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가 공무원을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네가 공무원을 하지만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앞에 콩고물이 보이고 그러면 반드시 너는 겉으로 명분을 세워서 그 콩고물을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한계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권한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권한을? 그대들의 부사 간의 어떤 그 병사들에게 행하는 역할은 권한이에요. 권한. 따라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래서 야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휘권과 부하의 인권은 지휘권이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충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단 충돌이라고 입에 익어 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의 자, 구별을 해볼게요. 구별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자, 보통의
국민. 자, 보통의 국민이에요. 보통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인 국민이라고 할게요. 자, 일반적인 국민,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기관이에요. 이때에는 이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에는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고,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이 제한이 예외죠, 예외. 이게 예외예요, 이게. 이게 예외예요, 이게. 이게 예외야. 그때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란 말이야. 그런데, 자, 이 경우에, 군인은 원칙이 최대한 보호가 아니고, 군인의 인권은 헌법의 명령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는 의무가 헌법으로 제한된 인권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림이. 일반 국민은 최대한 보호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인데, 이 제한의 모습이 예외인데, 군인은 원칙이 최대한 보호가 아니고, 인권이 원칙이 헌법이 명령을 내리기를 5조 2항과 39조 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먼저 해야 되는 인권이라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모를 쳐놨지, 내가 이렇게. 최대한 보호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최대한 보호가 아니다. 이 국방이라는 헌법의 명령 안에서의 문제다, 지금. 안에서의 문제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지휘관이, 아까 전에 제가 지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휘 권한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바늘이 실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바느질을 하려면 이 바늘만 있어서는 안 되죠. 실을 깨워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흡사 바늘이 명령이라면, 지휘관의 바늘이 명령이라면 그 실이 뭐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법률의 한계가 반드시 그 바늘의 실로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모든 지휘관의 명령은 내가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가? 주체의 한계. 내가 이 내용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가? 내용의 한계. 내가 이 명령을 내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내 맘대로가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절차의 한계.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내려야 되냐? 형식의 한계. 명령을 딱 체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늘이라고 한다면 바늘 찔르면 아프잖아. 그런데 그 바늘은 그냥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바늘이 아니고 반드시 실에 깨어 있다. 실에. 한계라고 하는 법률상의 한계. 그 법률상의 한계가 바로 법률에 근거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휘관의 명령은, 자, 이렇게, 오늘 참 좋네요.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났는데. 지휘관의 명령은 바늘이에요. 왜? 부하들한테 아프잖아요. 지휘관이 명령할 때마다 내가 수명해야 되면 인내해야 되잖아. 그러나 그 바늘은 반드시 실에 껴 있어야 된다. 그 실이 뭐냐? 바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법률적 한계. 이게 바로 뭐냐? 법률에 근거한다. 법률에 근거하고 또 하나 뭐예요? 지휘관은 어느 때만 명령 내릴 수 있죠? 직무 수행과 관련됐을 때만. 그렇잖아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요. 나의 자유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명령 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법률에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직무 수행과 관련 때에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논의는 바로 지휘관이 전제가 직무 수행 관련성이 있을 때, 직무 수행의 경우, 두 번째는 그 법령에 근거하여, 그 법령에 근거라는 게 바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한계를 준수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 논의예요, 지금 이 논의가. 이럴 때에는 이 지휘관의 명령이 그때에는 부하에게 수명, 즉 복종 의무가 생기는 거고, 이 경우에는 복종 의무가 생기는 거고, 복종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나의 기본권, 나의 인권의 제한의 문제, 적법한 제한의 문제지 위법한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조금 논의가
산만했는데 정리해 볼게요. 지금 국민의 기본권 제한론과 군인의 기본권 제한론이 좀 다르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론은 이 국민 자체가 최대한 인권을 보호받는 그 인권이 원칙이다. 그런데 군인의 인권의 제한론은 군인의 인권 자체가 헌법의 명령, 국방이라고 하는 헌법의 명령에 원칙적 제한을 받는 인권이라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방이라고 하는 이 헌법적 명령을 누가 수행하냐면 바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 지휘관이 명령과 지시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가 바로 법률에 근거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맞는 한 그 군인은 그로부터 복종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 복종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그 기본권의 제한, 적법한 제한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어요. 이 논의가 쉽지가 않은 논의인데, 자, 여기서 이런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경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필요한 경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국민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는 그냥 쉽게 설명이 됐어. 왜냐? 최대한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나, 개인, 특별한 나. 지금 난 여기가 아파. 여기가 간지러워. 그럼 국가가 그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를 해줘라. 그게 바로 필요한 경우에 과잉금지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평등의 원칙이요.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평등의 원칙에는. 이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요. 과잉금지 원칙. 아까 지금 말한 그 과잉금지 원칙에 개개 한 명을 다 고려해야 된다. 약간 완화된 과잉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공익을 고려한 거야. 그러더라도 그 개인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의금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자의금지 원칙. 이 부분이에요. 자의금지 원칙. 자의금지 원칙이 뭐냐면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정당하면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개개인이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지금 서운하고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자의금지 원칙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의금지 원칙이라는 게? 네. 객관적 질서를 만드는 거라고요. 객관적 질서. 객관적 질서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객관적 질서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군에서는 뭐예요? 객관적 질서가. 군기라고, 군기. 군기를 세워야 된다고, 객관적 질서인 군기를.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개개인의 병사, 개개인의 부하의 모든 개별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냐고. 그게 바로 최대 보호의 원칙이고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여기서는 그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이 바로 현재 군법무관과 본 교수의 차이점이야. 이 부분이. 알겠어요? 평등의 원칙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자의금지 원칙, 완화된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라고 적용되지 않냐. 지금 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자, 국민의 경우에는 최대한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고 이 제한이 예외적인 모습이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아예 헌법으로 국방의 의무라고 지워져 있다. 이거예요. 헌법에. 그래서 이 모습이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헌법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훈령, 육군 참모총장의 규정, 그 다음에 예규를 통해서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로 그 국방의 구체적인 임무가 투영되는 거다. 이해 가세요? 헌법의 국방의 의무가 지휘관을 통해서 투영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지휘관이 지금 말한 것처럼 바늘인데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따른 그러한 명령과 지시라면 그때는 복종 의무가 생기고 그때는 이 자체가 객관적인 질서, 즉 군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적법성 판단할 때는 그 명령의 목적의 정당성, 그 명령이 목적이 정당한 거냐, 그리고 그 명령의 수단이 적합한 거냐, 이 두 가지만 원칙적으로 보는 거지. 개개인의 부하 모든 개별적 사정, 즉 침해가 최소화되는 건가? 이 병사한테 인권을 최소로 침해한 건가? 그리고 내 명령과 지금 이 개개인의 병사의 인권과 균형을 이룬 건가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군기가 무너졌다, 지금. 이 해석이 무너졌다, 이 해석이 지금. 야전에서 군 법무관들에 의해서.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다만, 잘 들어요. 다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헌법에 의한 이 국방의 의무 테두리 아니고, 이 바깥이야. 다시 말해서 뭐요? 아예 지휘관이 법령에 근거 안 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명령이야. 직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방과 무관하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고요? 직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령과 무관해. 즉 국방과 무관하다고. 헌법의 명령과 무관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 지 범죄 행위야, 그냥. 지금 계급장 달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 그럼 그 영역은 어디다? 요 밖이다. 이 밖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이 밖이라는 거야. 이 밖이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침해의 문제지, 바로. 침해지, 지휘권이, 그때는 지휘권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지휘관이라고 써도 안 되지. 그 개인이지, 그 개인. 이해 가세요? 네. 너가 지금 지금 인권을 침해하는 거지. 이 바깥에서의 문제는. 지휘관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헌법이 말하는 5조 2항과 39조 1항 안에서만 지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과 그 법률에 따른 법령에 근거를 했을 때 내 지휘관님인 거지. 그 명령이 적법한 거지. 그 명령은 객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객관성만 보는 거지. 수단의 적합성만 보는 거지. 여기다 대고 부하 한 명 너 왜 고려하지 못했니?까지 의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군기가 안 선다는 거지. 병사가 전화하지. 명령했는데. 부모가. 우리 애는 이런데요. 도대체 이거 군기를 어떻게 세우나?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지휘관은 그냥 계급장만 지휘관이지 이 바깥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도 없고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 너가 지휘한 거야. 너가 주장한 거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발령할 권한 자체가 없고 알겠어요? 없고 그런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부하는 복종할 의무 없고 이해 가세요? 네. 그걸 알면서도 이거 군보심의 기준에 통과되면 안 되는데 이거 사단장님이 하라고 하시네.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사단장님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는 관련 법령에 위법한 것을 알고 행한 자는 그 자 스스로, 그 자 개인의 책임이다.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의를. 되게 중요한 논의를 지금 오늘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해병대 1사단 사건을 한번 볼게요. 자, 해병대 1사단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지금 이 그림, 국방이라는 헌법의 명령과 이 안에 지휘관이 지금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이 체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법령에 근거해야 돼요.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분명히 합참에서 단편명령 내리기를 그거에 따라서 이작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기를
이번 호우 피해 복구 작전 통제권은 54단장에게 있다 라고 설정을 했잖아. 명령을 내렸잖아. 비록 부하는 해병 1사단이긴 하지만 신속 이 기동 여단으로 해서 부대로 해서 편성해서 편조라고 하는데 그 명령권을 설정한 54단장으로 이렇게 편조가 되는 건데 이 작전 통제권이 이렇게 이양되는 건데 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내릴 때 주체 내용 절차형 자 누가 명령 내릴 수 있냐 이거야. 합참의 작전명령과 육군 이작사령관의 단평명령에 따르면 누가 명령 내릴 수 있다? 54단장이야. 해병 1사단장은 명령 내릴 권한이 없어. 첫 번째 여기서부터 통과 못했어. 바늘 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명령 내릴 수 없는 사람은 명령 내렸다고. 명령 위반이라고 그 사람. 두 번째 분명히 이 명령에 설사 그 명령이 유하다 치자. 자,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 명령을 내렸어. 명령을 낼 때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칙이 객관적 질서야. 군기를 잡아야지 부하 한 명을 어떻게 다 일일이 고려하면서 명령을 내리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자, 명령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돼.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병 1사단장이 18일 날 그날 그 사건 현장에 왔단 말이야. 사건 현장에 왔는데 그날 18일 날 저녁 22시까지 호우 경보야. 오후에 엄청나게 비 많이 내렸고 전날도 비 엄청 많이 내렸어. 강수량이 3배나 왔었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산사태가 났겠지. 그러니까 마을이 다 쓸려갔겠지.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강물로 쓸려 내려갔겠지. 거기에 지금 사람도 지금 있겠지. 그거 찾으러 간 거지. 그 현장에 갔어. 그리고 19일 날 또 온대. 그러면서 병사들 보고 그 들어가서 찾으래. 자, 그럼 뭐야? 자기의 명령 안에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해병 1사단장이 현장에 오지 않고 해병 1사단 현장에 오지 않고 그냥 자기 직무실에서 지휘 계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천에 지금 공설운동장 지휘본부가 있고 본부장이 있었으니까 오지 않고 명령 내리고 지휘본부장은 다시 그 현장에 있는 대대장한테 명령을 내리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보고 아 이건 위험합니다. 그럼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었겠지. 근데 해병 1사단장이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거기 보면 기록에 나온다고. 그 진술에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하들을 깼다고. 왜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급류에서는 다 로프 잡고 이렇게 일렬로 간다고. 소방청 그 전문 요원들 다 사람 찾을 때 다 로프 잡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바둑판식으로 움직이래. 바둑판이 뭐야? 한 사람씩 떨어뜨리래 이렇게. 로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급류에서는 로프 잡고 있어도 뛰다가 갈 수 있는데 전문가도 그렇게 해서 수색을 하는데 그냥 바둑판식으로 병사들을 띄워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부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겠다. 그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후적으로 부하에 대한 안전 의무가 생긴 거야, 이 사람한테. 이해 가세요?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군통수관장께서 아니 뭔 사단에서 그 사고 났다고 사단장까지 다 책임지느냐. 바로 내가 말하는 객관적 질서의 문제라고.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명령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면 됐지. 그러나 이 사안은 뭐냐. 그 사단장이 현장에 직접 와서 자기가 직접 명령 내리고 그리고 당연히 그 위험한 현장에서 부하의 생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주의 의무가 누가 봐도 어떻게 내 아들이면 걷다 집어넣겠냐? 내 아들이면 집어넣겠어? 가서 찾으라고? 바로 그 의무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군에 던져진 지금 의미는 뭐냐? 지휘관의 명령도 위법하면 발령 권한이 없다. 그리고 위법한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즉, 나는
지휘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의 근거 법령에 따를 때에만 그 헌법과 법률에 나는 충성한다. 지금 그 논의가 화두가 지금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